아, 몰라. 이게 너 엄마 때문이야. 중2병의 가장 심각한 증세는 남을 탓하는 것이다. 그 원망의 대상은 주로 엄마가 된다. 학교를 늦은 것도 엄마 탓, 교복이 구겨진 것도 엄마 탓, 친구와 싸운 것도 엄마 탓, 중간고사를 망친 것도 엄마 탓. 엄마에 대한 원망과 짜증과 투덜거림은 끝이 없다. 말이 중2병이지 이런 증세가 고등학생 때까지 이어른 학생들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다. 누군가를 탓할 수 있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가장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나도 마음껏 누군가를 원망해 보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원망해도 말없이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우리 엄마를 딱 1시간만이라도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 엄마 같은 학생을 만날 때가 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학생을 통해 위안을 받고 마음의 치유가 될 때가 있다. 아버지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직후에 보미를 만났다. 아버지의 임종은 엄마와의 마지막 멸과는 또 다른 막막함이었다. 아버지마저 허망하게 보낸 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도 힘에 겨웠다. 간신히 강의를 끝내고 책을 쌓아두는 창고에 앉아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그때 보미를 만났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내 수업을 듣는 학생. 그때 겨우 17살이던 보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자꾸 코피가 나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렸더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또다시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봄에 목련꽃이 피자 나는 자꾸만 코피를 쏟았다. 내과를 전전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받았다. 서재처럼 꾸민 정신과에서 선생님과 치료를 받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숨었는지 알게 되었다. 8살 때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매우 심한 몸살을 앓았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어두운 방에만 누워있는 어린 막내 아들이 안타깝던 엄마는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나를 살펴보곤 했다. 바쁜 농사일 때문에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도 중간중간 나를 업어주고 달래주었다. 그때 몸은 너무 아파서 힘이 들었지만 노래를 흥얼거리며 나를 업어주던 엄마의 등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우리 가족이 살던 시골집 마당에는 목련나무 한 그루가 피어 있었다. 그 아련한 목련꽃 향기를 맡으며 그 따뜻한 등에서 스르르 잠이 들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 엄마가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다닐 때 휴학을 하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다가도 목련꽃이 핀 걸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혼자 훌쩍거리기도 했다. 신촌 사거리에서 체류탄을 맞고 백골단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목련꽃이 핀 것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났다. 나이가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출근길에 목련꽃이 핀 것을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곤 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내 마음속 어딘가 깊은 곳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려도 우리 엄마만큼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깨지고 이제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는 내면의 흔들림이 코피를 쏟게 했던 모양이다. 지금도 목련꽃이 피면 가끔씩 코피를 쏟고 멍해지곤 한다. 에이, 엄마 때문이야. 마음껏 엄마를 원망해보고 싶다. 어떤 원망을 해도 받아줄 우리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봄이에게 의지했다. 1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학생에게 왜 나는 그다지도 마음속 깊이 의지하고 있었을까? 봄이는 늘 웃는 인상이었고 목소리도 다정다감했으며 수업 준비는 완벽했다. 수업 시간에 분위기도 잘 맞춰주었다. 하하, 선생님, 이제 공부하죠? 이렇게 말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가끔씩 나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수업 내용과 연관시켜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다. 그럴 때 일부 진지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참 어색해지는데 봄이는 어떤 말을 해도 기분이 좋았다. 봄이는 수업 중간중간에 적절한 질문을 해주기도 했다. 그날 수업 시간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짚어내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나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봄이는 확실히 엄마였다. 선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 봄이는 선생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알고 그 어려움을 기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학생이었다. 진짜 힘이 들 때 치유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봄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지치고 어려울 때 시간표를 보면서 2시간만 더 수업하면 봄이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 봄이만큼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봄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 나는 봄이의 모습에서 다시 우리 엄마를 보았다. 아무래도 전생의 봄이는 나의 엄마였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못해준 것이 있어서 이번 생에서 내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 학생으로 배우러 온 척은 한 것이 아닐까. 봄이는 졸업한 후에도 늘 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왔다.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를 주고 내 생일날, 그것도 양력 생일도 아닌 음력 생일을 기억했다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보내왔다. 스승의 날에도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 학생들이 99.99%인 이 세상에서 봄이의 손편지를 읽다 보면 왈칵 눈물이 나곤 했다. 봄이는 전생의 나의 엄마였던 것이 분명하다. 엄마 때문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땅의 투덜이 아들, 딸들에게 부탁한다. 그래, 그게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이 세상에 너를 낳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살아라. 몰라. 이게 너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 줄도 모른다. 누군가를 마음껏 탓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말도 못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는 안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내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디에선가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어쩌면 오늘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엄마의 병은 깊어져서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을 때 엄마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 엄마, 나는 엄마에게 몇 번이나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엄마, 제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의 시간은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보미는 수능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았다. 제2 외국어인 스페인어까지 완벽하게 전 과목 1등급이었다. 보미는 정시에 신중하게 원서를 썼다. 그런데 외고 특성상 내신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가군에서 서울대를 쓰지 못하고 서강대를 썼다. 나군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 중에서 망설이다가 연세대에 지원했다. 고려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보미는 친한 선배가 재학 중인 연세대를 선택했다. 문제는 다군이었다. 다군에서 눈길이 가는 대학은 중앙대와 한국외대였다. 보미보다 내신도 약하고 수능 등급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중앙대 외대에 붙은 상황에서 보미는 다군에 지원할 대학에 만족할 수 없었다. 결국 중앙대를 선택하기는 했으나 보미의 마음은 온통 연세대에 가 있었다. 피를 말리는 시간을 지나서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가군 서강대 합격, 다군 중앙대 합격. 아쉽게도 연세대는 예비 후보 8번이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보미보다 수능 등급이 낮았던 친구가 고려대에 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럴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다. 입시 요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고 주요 입시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 정도를 예측해보고 최근 학생들의 학생부와 수능 정도를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지원하지만 연태 때 예비 오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수능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연세대의 국문과에 합격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정시는 수능 등급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와 100분위 등 학교별 전형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보미의 입시 전략에는 문제가 없었다. 차라리 어떤 원인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차라리 고대에 넣어볼 걸. 하지만 그건 누구도 함부로 결론 지을 수 없는 결과였다. 다시 말하지만 입시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어떤 학생이 어디에 지원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보미는 서강대에 등록했다. 최종적으로 연세대는 보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부터 또 다른 고민은 재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었다. 수능 전 과목 1등급을 받았고 국영수는 매우 안정적인 실력이었고 사탐과 제2외국어는 탄탄하게 개념 정리를 끝낸 상태였다. 보미처럼 차분한 학생은 재수를 해도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 보미의 부모님도 재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나도 그러라고 권유했다. 보미는 잠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를 믿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올해 최선을 다했고
수능 전 과목 1등급도 너무 고마울 뿐이에요. 밤새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서강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요. 저도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수능 며칠을 앞두고 경험했던 그 압박감과 그 두려움을 다시 또 겪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서강대에 가도 선생님은 저를 자랑스러운 제자로 생각해 주실 거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보미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문득 누군가 한 말이 떠올랐다. 어른 같은 아이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참고 버티고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다. 빠른 생일로 초등학교에 간 보미는 그때 겨우 18살이었다. 보미는 재수를 했어도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입시 전략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여한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입시 전략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엄마 때문이야도 아니고 오직 자신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인생의 관문이다.